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여러 가지 병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근접한 문제가 사실은 제일 임박한 그런 위기가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화산이 나거나 또는 이 남미에 화산이 나도 우리가 안타깝긴 하지만은 별로 우리가 생명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명 위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1937년에 명명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사하라 남부 지역에 주로 우간다 같은 그런 지역에 거기서 이 처음 발견돼서 1937년도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고 분명히 이름이 지어졌지만은 사실은 기록이 보면 1000년 전에도 이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러나 열병으로만 분류됐었어요. 그리고 2300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도 아마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것은 1999년도에 처음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모기가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 속에 하도 요즘 이제 비행기가 많이 세계적으로 다니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 뉴욕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부터 또 미국 전역에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모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약 48개 주에 지금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지금 전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 이제 15년 정도 이상 됐는데 그 중에 약 4만 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1800명이 사망했습니다. 1800명 그러니까 뭐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사망률을 보면 4.5%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돼지 독감이나 이런 것도 사망률이 그저 한 1, 2%였는데 이것은 4.5%라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근접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없느냐? 바로 이 에이지안 타이거라는 그런 모기가 옮습니다. 타이거가 얼룩덜룩하죠. 이 모기도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기는 그러면 어디서 이런 균을 우리에게 옮겨주느냐? 바로 이 조류가 보균자 역할을 합니다. 모기가 사실은 조류의 피를 빨 때 균을 줬어요. 주면 조류들도 그 병에 걸려서 많은 조류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도 그 전에도 이 까마귀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조류가 이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또 그 중에 조류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또 다른 새 모기에게 피를 빨리면서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균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모기가 또 사람에게 그 균을 줘서 이렇게 해서 조류들이 레저버 역할을 합니다. 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기가 그 균을 퍼다 날라서 사람에게 자꾸 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이런 모기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수혈로도 옵니다. 만약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피를 도네이션 했으면 그 피를 받은 사람, 수혈을 받은 사람도 모기에 안 물렸지만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장기 이식에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콩팥을 떼줬는데 그 콩팥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그 이식받은 사람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산모가 만약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있다면 아기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에게 물려서 되거나 수혈이나 또는 이런 장기 이식 또는 이렇게 아기로부터 이 태반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잠복기 내에 한 2일 내지 15일 됩니다. 길어야 한 2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 중에 80%는 증세가 없어요. 아무 증세 없이 있는데 약 20%가 증세가 있는데 주로 독감 증세입니다. 주로 고열이 나고 한기가 나고 발한 또는 두통, 무력감, 졸림, 임파선이 붓기도 하고 관절통이나 발진이 생기게 돼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인해서 생기는
이제 병인데 우선 첫째는 웨스트나일 피버입니다. 웨스트나일 이라고 다 뇌염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나일 피버가 있어요. 이것은 고열이나 아주 이런 것이 독감 증세와 비슷합니다. 임파선이 붓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독감과 같은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은 신경 조직을 이제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뉴로인베이지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약 20% 증세를 가진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1%가 즉 500명 중에 500명 환자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신경 조직의 웨스트나일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뇌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뇌염 증세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그 중에는 소아마비 같은 그런 증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뇌염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고열이 나고 두통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증세가 아주 힘이 없고 근마비 현상이 오고 중요한 것은 정신 이상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이렇게 코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뇌막염은 이 열이 나면서 구토하고 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척수 검사를 하면 이 염증 세포가 많이 증가하는데 이 뇌막염이 있는 사람은 정신 이상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뇌염이 있는 사람은 이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뇌염과 뇌막염이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나일 뇌염, 웨스트나일 뇌막염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웨스트나일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보통 소아마비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먹고 소화기 계통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온몸을 돌아서 이제 신경 조직에 들어가서 마비가 되면서 힘이 없어지고 해서 다리가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런 이 소아마비가 이런 바이러스 말고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웨스트나일로 일시적인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복되는 그런 마비 증세인데 또 평생 동안 마비가 되는 그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신경조직 외에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이 간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췌장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심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고환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신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신경 세포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이 시력이 약화되고 눈을 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 속에 있는 망막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참 세계의 모든 질병들이나 또는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참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의 바로 코앞에 그 위협이 닥쳐 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새들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일으키는 그런 모기들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죽어 있는 그런 경우가 저희 집 주위에도 이 여름에는 많은 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이미 그런 모기들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새들이 모기가 그 속에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치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예방이고요. 특히 이제 모기가 많이 출몰하는 밤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또는 해 진 후에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드닝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가드닝 좋아하는데 이렇게 숲에 가다 보면 이런 모기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숲에 낮에라도 숲에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가야 될 때는 운동할 때나 이럴 때도 DEET라는 이런 약들을 바르는 것이 좋아요. 밤에 잘 때도 혹시 이제 요즘 또 향을 피우거나 이 방장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 향수 같은 걸 안 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운동 후에는 땀 같은 것을 빨리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숲 근처에서 땀을 식히고 있으면 모기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까만색 계통 그런 옷을 입으면 그것이 모기 표적이 된답니다. 오히려 하얀색, 밝은색이 입으면 모기도 싫어하고 혹시 모기가 오더라도 모기를 발견하기가 쉽죠. 이렇게 모기는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피부가 따끔하다 보면 벌써 이미 물린 거예요. 그때는 벌써 사실은 모기가 물 때는 잘 모릅니다. 모기가 피를 빨아들이고 보통 있어야지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느꼈을 때는 피를 많이 빨리고 난 후입니다. 모기가 참 밖에 앵앵거리면서 다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기철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모기도 이 사탄을 닮은 것 같아요. 어두운 걸 좋아하고 또 까만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냄새들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땀 냄새, 더러운 냄새들을 좋아하는데 사탄이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그 향기에 모기는 물러가게 됩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의 향기를 많이 품으시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